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고 살펴보기 전에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댓글도 많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오래 보셨던 분도 계시고 최근에 한 3개월 전부터 보셨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 읽고 어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와, 이런 참 물론 이제 제 집사람한테 좀 혼났습니다. 그 댓글에 보면 뭐 차트도 볼 줄 모르고 막 이래 놓으니까 집사람이 아니 이제까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투자를 했냐고 제가 엄청나게 좀 그런 게 있었지만 뭐 그건 그거고요. 일단 어쨌거나 댓글 주신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오늘 들어보시고요. 해석이 좀 틀렸다면 또 추가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언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지금 3년 동안 돈도 못 벌고 물론 잃지는 않았습니다. 잃지는 않았는데 작년도 1년 해가지고 거의 200만원 벌었던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빌거리고는 있는데 좀 되게 답답하시면 댓글에다가 아무 글이나도 좋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지 저건 저렇게 하지 이렇게 좋은 거를 붙여주시면 제가 알아서 제 단점을 제가 잘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댓글 부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제가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왜 제가 충격적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타이핑을 했어요. 보고 일단 첫 번째 번 떨어지더라도 오른다는 자신만의 분석 믿음이 있다면 부분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일리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보통 올라간다고 예상을 할 때 좀 길게 보고 제가 원래 투자자는 스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일 예전에 처음 출발할 때 스윙 관점으로 했거든요. 단타는 저한테 안 맞으니까 손늘이 낮으라고 붙인 이유가 손이 느려서 남들은 못 따라간다 해서 손늘이 낮고 단타는 안 된다고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윙 관점으로 한 3, 4일 정도를 보고 주식을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막 단타 치고 있을 때 이제 그날 보는 게 아니고 한 3, 4일 뒤까지 보고 혹은 일주일 뒤까지 보고 이제 느긋하게 매수를 한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보는 거는 스윙 관점으로 봐놓고 종목을 매매는 단타로 매매를 해버리니까요. 매수했다가 약간 밀릴 때 손절해 뿌리고 나면 그 다음 올라가 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부분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게 했냐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저도 분할 매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걸 보고 나서 오늘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고 팔고 오른다고 사다 보면 결국 두 경우 다 손절밖에 없지 않나 였는데요. 팔고 나서 오른 종목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이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그건 아니고도 CNC 인터내셔널 어제 팔았는 거 오늘 4% 정도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제가 판 종목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 말씀에서는 제가 이제 분할해서 매수한다 이쪽에 좀 느낌이 좀 많이 왔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상당히 안타까워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거를 를 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올라가는 건 놔놓고 내려오는 거를 팔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밀리면 안 좋아서 내려가니까요. 밀리면 팔고 올라가는 건 홀딩을 해야 계속 올라간다. 이게 맞는데 일단 이 부분도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고요. 제가 이제 이거 좀 VN에서 좀 변명삼아 이야기하자면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 때는 다 던져버립니다. 일단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지금 금융 불안 그 부분 뉴스 나오고부터 제가 매매하는 게 되게 긴박하게 막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틀 전인가 할 때 시장이 상승하는 것 같다 해서 포지션을 200만원씩 4종목 딱 했는데 어제 그걸 다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됐는 줄 알았는데 유럽 증시가 제대로 못 올라가고 막 이렇게 불안감이 계속 생기니까 그건 한번 터지면은 심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손실이 너무 커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다 던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던져서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요. 그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건 놔두는 게 맞고 내려가는 걸 파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제가 그 잘못했던 부분이고 이것도 조금 제가 개선을 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웬만하면 좀 그 홀딩을 해가지고 크게 먹는 쪽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올라갈 때 팔아버리니까 시장이 아주 좋은 종목이었는데 조금 먹고 팔아버리니까 뒤 한참 올라가 버리는 그래서 크게 손실이 나지 않으면 계속 홀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길어서 일단 제가 중요하다 싶은 부분 이분도 이제 같은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데이 트레이딩도 아니고 스윙도 아니고 그 차트를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 기초라는 지지와 저항이 그 일어나는 선 하나 제대로 긋지 않고 그냥 밀린다 싶으면 팔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전업 투자해 갖고는 불가능하다 이런 쪽에 이제 좀 따가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차트의 줄은 잘 안 긋습니다. 단지 이제 그 시장 흐름을 보고 시장이 좀 올라간다 싶으면 그 자리가 그 매수대 그러니까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그 내려올 때까지 안 기다리고 시장이 돌린다 싶으면 그냥 그 중간쯤에서라도 매수를 해버렸고요. 그다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 좋아진다 싶으면 그 대충 적당한 선에서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던져버리는 이런 식으로 매매했는데요. 이것도 좀 잘못된다는 거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수할 때는 아무리 시장이 좋아지더라도 그 매수 위치에 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분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쪽은 잘 안 보는 편이지만 그래도 줄 거 가지고 밑에서 잡으려고 오늘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했었고요. 그다음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단타인지 중타인지 구분이 안 가는 매매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분하고 위에 분하고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부분에 말씀드린 그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을 잡을 때는 스윙 관점으로 종목을 잡아놓고 매매는 단타로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합적으로 해서 오늘 제가 생각한 게 저는 원래 스윙 투자자였기 때문에 스윙 투자자는 그날 하루에 사고 팔고는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지지선 이탈 이렇게 해서 손절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번 잡으면 적어도 3, 4일 혹은 일주일을 홀딩을 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원래 최초에 제가 3년 전에 시작할 때는 스윙 투자였는데 최근에 제 모습을 돌아보면 완전히 단타를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니 어디 사놓고 왜 돌아서 또 팔아버리고 그래서 이제 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진득하니 좀 엉덩이 무겁게 매매하는 그런 방법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정말 좋았고요. 추가로 또 저한테 지적하시고 싶은 분들은 부담 갖지 말고 아무거나 좋습니다. 방송에 대한 부분도 좋고 뭐든지 다 자유롭게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비판한다고 뭐라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분 저는 우린 PT에서 8,300까지 내려올 거 생각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이분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내려왔거든요. 한 4% 정도인가 한 4, 5% 정도 내려갔다 올랐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분 댓글 보고 이제 진짜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러니까 8,300까지 빠질 것까지 생각하고 매매를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좀 느낀 게 많았습니다. 최종적으로 1.57% 빠졌는데 오늘 그나마 밑에서 물타기 해가지고 상승 전환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8,302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다는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려 놓으니까 감속기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좋게 보셔가지고 매수를 하시려고 이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아주 눈에 들어왔던 거는 8,300까지 빠질 거 각오하고 매수한다 이 말에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을 보고 스윙 투자나 뭐 좀 길게 본다면 한 일주일이나 뭐 길게 보는 사람이라면 이 하루에 봉 가지고 분봉으로 매매하면 안 되는 거죠. 분봉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일봉 나놓고 지금 잡았다면 여기서 잡았다면 내려오면 이평선이 올라오니까 대충
아마 요쯤에서 만날 겁니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요 내려오는 거하고 이평 올라오는 거하면 대충 요 정도 선이 만나니까 8,300선까지 내려오는 것까지 감안하고 1차 매수 내려오면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 매수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거 내가 너무 가볍게 봤구나. 만약 그 얘기 안 봤으면 제가 또 오늘 여기서 물타기를 했거든요. 물타기하고 수익 전환해갖고 다 팔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늘 2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200만원 더 잡아갖고 지금 플러스 74,000원으로 수익 전환시켰습니다. 여기서 잡았거든요. 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쯤에 가지고 있어주시면 돼요.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건 너무 심하게 빠졌다 싶어서, 200만원 가지고 있는 데서 200만원 더 잡고, 돌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1.89%지만 비중이 400만원 정도 되니까 7만원 정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좀 진짜 어제 댓글 보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진짜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제까지 제가 매매 방법이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잡아주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원래 방송 취지가 그겁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사십시오 해갖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최초에 방송할 때 저도 잘 못하니까 뭐 제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각자 매매 방법이 있으니까요. 각자 매매 방법에 제가 하고 있는 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제가 종목 이야기하면 이제 각자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맞다 싶으면 어제 그분처럼 우린 PTS를 8,300까지 빠질 거 각오하고 같이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게 정말 저한테는 힘이 됐어요. 한 분이 여기 저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나도 팔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안 팔고 있는데 8,400 안 깨졌기 때문에 안 팔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팔아보면 체면이 안 쓸 것 같았어. 그래서 적어도 이것만큼은 쉽게 팔지 말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 덕분에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가만히 있었으면 마이너스 1.57%니까 손실이 났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이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조금 제가 잘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돈을 벌고 잃고를 떠나서 안정감 있는 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장고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자,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410만원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앞으로는 손실 없습니다. 계속 벌겠습니다. 3월 말까지 계속 벌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90만원인데 이거 다 많이 시키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5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제 장 후반에 제가 되게 불안감을 느꼈던 것은 미국 선물지수가 뒤로 막 밀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말 동안의 뉴스가 UBS에서 CS를 합병한다는 뉴스 때문에 미국 선물지수가 안정감을 찾으면서 금융발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호재로 작용해가지고 제가 어제장에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후반으로 가서 자꾸 밀려가지고 어제 우리 장 끝나고 나서 미국 선물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독일 증시가 정말 최종적으로는 살아났지만 어제 우리 시간에 거래할 때 엄청난 하락이 있었어요. 해외증시 한번 보시면 나스닥은 그래도 적게 빠졌습니다. 적게 빠졌는데 독일 증시 보시면은 독일 증시 어제 장 시작해가지고 쭉 흘러내렸습니다. 한 1.5% 정도까지인가. 그러니까 이게 왜 안 좋았냐면 하락했는데다가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지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그림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 증시 장 초반에 되게 불안했습니다. 와, 이러다가 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독일 증시가 상승 반전을 했고요. 1.14% 정도 올랐죠. 예, 독일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CS가 유럽 쪽에 있기 때문에 CS 부분에 대한 위기감이 문제가 되면 유럽 증시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미국 증시는 좀 늦게 반응하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독일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CS 위기는 일단 조금 진정이 되는 것 아니냐. 이 합병한다고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정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랐거든요. 이건 아마도 연준의 금리 부분도 조금 이제 눈치 보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대다수의 사람은 0.25포인트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많이는 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관망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다우지수가 좀 강하게 올라갔다는 부분은 은행주들 급락하던 게 대부분 다 방향을 돌렸습니다. 한 회사만 빼고요. 뭐였냐면 뭐죠? 어제 급락했던 거, 예.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 종목이 거의 한 47% 급락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종목인데요. 은행인데, 이 부분이 많이 빠졌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다 조금 덜 올리는 은행주들이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융발 악재는 조금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한 게 지금 몇 번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좀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실리콘밸리 SVC도 마찬가지죠. SVC도 위기감이 왔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하고 나서 다시 올라갔었고요. 이제 괜찮아졌다 그랬는데 다시 또 CS발 악재가 터지면서 또 위기감이 왔다가 스위스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면서 다시 올라가고 다시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지금 하루가 다르게 오늘 내려가면 오늘 내일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미국 증시는 악재 반영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호재성 뉴스 터져가지고 마지막에 자꾸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와가지고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림이 참 괜찮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종합하면 금융발 위기는 거의 해소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요. 왜냐면 문제 터지면 정부에서 계속 지금 지원해가지고 막아버리기 때문에 워렌 버핏까지 지금 지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은행 망한다 그러면 그걸 인수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과거의 리먼 사태처럼 폭락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감, 불안감은 있다. 그래서 완전하게 그냥 악재가 다 끝났다, 금융발 위기는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우니까요.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을 가지면서 그래도 조금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까지 다 맞춰보면 금융발 돌발 악재만 생기지 않는다면 시장은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왜냐하면 연준이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잡힌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금융발 뉴스에 덮여버려 그러는데 물가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조금 잡히고 있다, 이런 쪽의 뉴스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 부분만 해결된다면 위쪽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를 봤을 때 코스피가 많이 못 올라가는 거는 외국인이 지금 매도 포지션을 거의 한 1조 정도, 오늘 한 1,600억 줄였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줄었을 것 같습니다. 매도 포지션이 지금 한 9천억 정도 있는데, 이건 이제 순식간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악재가 해소된다면 선물 바로 그냥 매수해버리면 되니까요. 그건 순식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이런 우량주 매도해갖고 딱 지수 못 올라가게,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못 올라가게 탁 눌러놨는 상태죠. 이렇게 눌러놓고 그 다음 선물 매수를 확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피가 완전히 방향을 돌린다는 거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확 줄어드는 그러니까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오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시장은 내려가는 쪽보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코스닥도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장 왜곡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게 좀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 에코프로 얘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 이게 쭉 올라가면 지수가 딸려 올라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시가총액이 커져 버려가지고 이게 쭉 빠질 때는 에코프롬 뒤로 쭉 빼버리면 지수가 쑥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신뢰감을 주지는 못한다. 올라가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F코 프로그램 급락하게 되면 이게 또 쭉 내려와 버리니까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좀 그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리하면 하락으로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를 되는 것 같고 위쪽 방향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쪽 이야기하다 보니 너무 많은 이야기들 해버렸네요. 자, 그 다음 오늘 제가 매매한 것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 흐름은 2차전지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가 또 한번 히트를 했습니다. 한농화성 급등해는 데서 다시 추가로 또 22% 올라갔죠. 오늘은 금량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24% 정도 올라갔고요. 에코프로도 다른 2차전지 올라가니까 내가 대장인데 이런 느낌으로 얘도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 시간에도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2차전지 쪽이 아주 강했습니다. 강한데 이건 못 들어가겠어요. 금량 같은 이런 거 올라갈 때 뭐 쭉 밀고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뭐 올라간다 싶으면 그냥 타보면 그냥 수익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분들 이수학도 뭐 한동안서 올라가니까 따로 올라가는 느낌 뭐 이렇게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못 들어갔습니다. 2차전지는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뭐가 올라갈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2차전지가 가장 강했고요. 아침에는 AI 관련주 중에 셀바스 AI 이 종목 아침에 쭉 올라가면서 AI 쪽으로 살짝 방향이 오는 것 같았었습니다. 지금 이 시장 분위기가 AI 쪽 한번 움직이다가 쭉 뒤로 밀리면 또 이제 로봇 쪽도 또 한번 싹 움직이다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내가 대장인데 이런 느낌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요. SPG인가요? SPG였죠. 예. 얘가 거의 대장격으로 오늘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시간에서 강하죠. 그래서 이건 현대에서 인수하는 그 문제가 SBB테크가 인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오히려 얘는 밑에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얘보다는 SPG가 오히려 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감속기 부분에 뭐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쪽으로도 좀 왔다가 그렇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아침에 AI 움직이다가 로봇 움직이다가 2차전지로 갖고 확 당겨 올리면서 이쪽으로 매수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아니면은 수익 올리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장이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2차전지 쪽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다른 쪽에 수익을 올려야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제가 했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우린 PT에서 200만원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선물 인버스 200만원 가지고 있었거든요.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에서 100만원 줄였습니다. 약간 올라갈 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분이 선물 인버스는 매매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이거 수익 올리기 위해서 잡은 게 아니고요. 이거 잡은 건 왜 잡았냐면 우린 PTS를 200만원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장이 유럽이나 미국장이 폭락해 버린다면 금융위기로 해가지고 장대 연봉으로 해갖고 쭉 빠져버린다면 국내 증시가 급추락해 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아무리 재료가 좋고 하더라도 증시가 지수가 확 빠지면 따라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린 PTS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손실 날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만약에 악재가 생긴다면 그래서 이걸 이제 보완하는 차원으로 얘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안 팔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있는데 오늘 지금 보시면 12,000원 밖에 손실이 안 나죠. 얘는 움직이는 게 하루에 가봐야 1% 내외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막 급등락하면 지수가 급등락하면 얘가 강하게 올라가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지수가 급등하니까 얘가 쭉 빠지죠. 이렇게 인버스니까요. 이렇게 빠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최근 움직임 보시면 크게 이게 많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건 혹시나 어떤 돌발 악재가 생길 걸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종목으로 수익 내겠다는 차원은 전혀 없고요. 언제든지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쭉 들어오면 저도 같이 팔아버릴 겁니다. 선물 매수 들어온다는 얘기는 상방으로 보는 거니까 외국인이 해지를 해놓고 있으니까 저도 같이 해지를 해놓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이거 그냥 있구나 이런 정도는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린 PTS를 어제 200만원 잡았는데 이게 시간에 거래에서 한 3%대 빠져버렸고 오늘 제 기억으로 이게 거의 한 4%대 이상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지길래 여기서 빠지길래 이건 너무하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200만원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400만원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조금 늘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감속기 부분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단지
로봇 쪽에 들어가는 감속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감속기는 산업용 감속기 이렇게 나오죠. 그 지금 SPG 같은 이런 종목은 그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일 겁니다, 아마. AC 모터 이게 감속기 맞았지 싶은데. 여튼 로봇 부품 쪽에 이 종목도 보시면 실적이 괜찮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는 실적이 가장 탄탄합니다. 뭐 다른 건 다 적자고 이런데 이 종목만큼은 그만큼 수임세가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는 오히려 SPG가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계속 그 올라가고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쪽에다가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모터 뭐 이런 쪽인 것 같으네요. 그래서 얘는 그 여전히 좋아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현대에서 인수한다는 그 부분이 그 SBB테크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 악재로 빠져버릴까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해가고 여기서 한번 이익실을 한번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다시 또 내려오면 그 잡을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노리고 있으면 또 잘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갑니다. 밀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얘 말고 그동안 못 올랐던 쪽에 그 찾다 보니까 우린 PTS가 이제 올라가길래 그래서 이제 잡았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강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앞쪽에 있는 매물대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확실하게 그 로봇 관련한 어떤 감속기 이런 부분들이 재료가 붙으면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도 보시면 하루 종일 눌러갖고 뺐는데 마지막에 싹 들어 올려가지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가 관리는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2차전지 어차피 안 들어갈 거니까 그 로봇 관련주 쪽으로 어떤 그 감속기 부분에 어떤 재료를 보고 그냥 한번 요건 좀 더 길게 가져가 볼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 연봉이 길게 나오면서 이탈하면 뭔가 잘못된 거니까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근데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우린 PTS하고 선물 인버스 2배속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오늘 그 두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세 종목 추가했네요. 예.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어제 제가 그 정리해버렸던 종목인데 다시 잡았습니다. 이거 이제 그 잡았던 이유는 그거죠. 그 AI 관련해 가지고 그 종목이 뭐죠? 횡스스. 예.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엔비디아나 뭐 이런 쪽에 그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AI 쪽이 계속 그 확산되면 이 PCB인가 뭐 그 회로 기판 이게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실적도 괜찮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잡았다가 어제 손절했고 다시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해갖고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돈이 저쪽으로 다 가버리는 바람에, 그때 로봇인가 뭐 2차전지 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밀려버렸어요. 밀려버리니까 오늘도 외국인은 그 좀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 추가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관이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또 매수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AI 쪽으로 재료가 붙는다면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길게 보고 전에 같으면 막 승부 본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0만원씩 끊어가지고 요게 거의 뭐 아래쪽 선 정도 안 되겠느냐, 꼬리로 그냥 딱 그 5일선 터치 한번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아래쪽 아니겠냐. 그래서 이거 주봉이나 얼룩 보면은 거의 뭐 고점 돌파했는 상태니까요. 재료만 맞아진다면 급등하는 모습이 한번 나오면 이거 뚫고 날아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100만원 먼저 잡았고요. 그 다음 잡았는 게 제가 꼭 잡고 싶었던 그 종목이 덕신하우징이었었거든요. 이 종목은 조금 아쉬웠던 게 눌리면 잡으려고 여기서 쫙 눌리길래 눌리면 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여기서 올라가 버려가지고 밑에서 조금 그 못 잡았습니다. 놓쳐버렸는데 마지막에 돌리죠. 지금 이 종목 계속 보시면은 쭉 눌렀다가 마지막에 다시 돌려가 들어 올리는 그런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데크플레이터 쪽인데요. 그러니까 그 가덕도 신공항 뭐 이런 쪽 그
평평하게 이렇게 그 들어가는 이런 철판식으로 된 그게 데크 플레이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할 때 얘가 그 같은 쪽으로 해가지고 관련주로 해가지고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이제 잡은 이유는 그 삼성 반도체도 지금 그 대규모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고 그 윤석열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공장을 짓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경기도부터 해갖고 전국 각지에다가 이렇게 짓는다고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뭐 대규모 공사를 한다면 데코 플레이트는 많이 쓰일 것 같고요. 그 다른 거보다 그 이 종목이 실적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실적 좋은 종목을 많이 매수하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증시에서 실적 좋아하고 올라가는 거 어딨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적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금 뭐 부채비율 유보율도 그렇고 실적이 지금 상당히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제 재료가 붙어주면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노렸는데 샀다 팔았다 자꾸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댓글에 조언하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잡았으면 다음에 이제 좀 내려오면 이건 너무 가깝나요? 조금 더 길게 많이 내려오면 만약에 뭐 시장이 무너지는지 해갖고 내려오면 한 여기쯤에서 또 100만원 잡고 더 내려오면 더 밑에서 잡고 이렇게 해갖고 한 300만원 정도 내려오면 더 잡자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신아 오징 그 100만원 잡았고요. 근데 제가 잡은 종목은 이 시간에 걸려서 정말 힘이 없다는 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간에서 잡을 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화엔지니어링 잡았습니다. 이것도 또 밀리고 있네요. 아이 잠깐만요. 이게 제가 잡은 종목 시간에서 다 뒤로 밀리고 있죠. 워낙에 정말 너무하네요. 종목 정말 못 잡는다. 자 어쨌거나 이거는 이 허재성 재료를 갖고 올라갔다 쭉 밀렸고 어제도 밀렸고 오늘 그 다른 종목들은 다 밀렸어요. 그 우크라이나 관련한 종목 시진핑이 푸틴 만났는데 별 이야기가 없었죠. 그래서 실망감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 내려오는데 도화엔지니어링은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시진핑하고 러시아 뭐 전쟁 이쪽이 아니고 삼성의 대규모 공장 증설하는 거기에 수주했다는 500억짜리 수주했다는 그 재료로 잡았습니다. 예전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일본에 거기 태양광 설비하는 그것도 수주했는 적이 있었고요. 하여튼 다양하게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로 100만원 잡았다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 지금 보시면 얘는 1%나 밀리고 있죠. 괜히 정규장에 잡았네. 마지막 종가에 잡았는데 시간에 걸려서 잡을걸. 도화엔지니어링 얘도 밀리고 있죠. 이수페타시스 얘는 거의 본전이고 우림도 밀리고 있고 인버스까지 밀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제가 잡은 종목은 시간에서 전부 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제가 종목을 참 못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지금 뭐 2차전지 쪽으로 돈이 다 몰려가는 것 같고 2차전지 아니면 로봇 아니면 AI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뭐 반도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방향만 잘 타면 종목만 잘 잡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장고 알려드렸죠. 5만원 플러스였고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반성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